어떡할래? 전 세계의 진상들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클립의 에지게 인사 박스입니다. 개봉 5일차에 2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최근 개봉했던 외화들의 성적 기준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오늘은 이번 작품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some noise! Sadness is in the house! 라일리의 내면에는 그녀의 핵심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져 라일리의 인격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섬들이 있는데요. The islands of personality are what make Riley... Hockey Island. Goofball Island is my personal favorite. Friendship Island is pretty good too. Oh, I love Honesty Island! And of course, Family Island is amazing. 켈시맨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제작 초기 미루기 섬이라는 농담 섞인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 제작진들이 섬의 이름값을 하듯 이 섬의 제작을 자꾸 미루게 되었고 이에 마감 기한을 놓쳐 결국 폐기하게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꽤나 반응이 긍정적이었는지 이후로도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꼭 등장시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Riley, how was camp? It was good. She goes away for 3 days and all we get is 더불어 라일리가 성장하고 사춘기를 보냄에 따라 본래 있던 섬들의 디자인 또한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족섬이 있는데 전작에서는 특히나 가장 거대했고 중심부엔 라일리가 부모님 품에 안겨있는 석상까지 자리 잡고 있던 반면 이번 작품에서는 부모님과 떨어져 서 있는 데다가 다른 섬에 비하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섬의 규모도 작아지면서 사춘기의 특징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You aren't packed yet? I'm the worst. Overreact much? I barely touched it. Let the professional handle this. I'm too gross to go anywhere ever again. Well, that's a preview of the next 10 years. 프로듀서 마크 닐슨은 다이렉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품의 죄책감과 질투도 등장시킬 뻔했으나 작품의 메인 스토리와는 맞지 않는다 판단,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었다 전했는데요. 브러비가 영어로 MB, 질투인가 아님? 삭제된 질투는 envy가 아닌 jealousy. 사전적으로 보면 envy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쪽의 표현이라면 젤러시는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타인과 공유하기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평상시 젤러시가 envy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반면 envy의 경우엔 연설과 같은 좀 공적인 자리에서 무게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캐릭터 생김새도 결이 좀 많이 다르죠? 그 외로도 최초 콘티에서 나온 라이더 복장의 반항이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안, 불업, 따분, 당황이로 압축되었다고 합니다. Remember when we all finally came up to headquarters? Nostalgia. That was like 30 seconds ago, nostalgia. Yeah, those were the days. 재밌는 건 새롭게 등장한 감정들 중 대부분이 1편 제작 당시 계획되었다가 삭제되었던 26가지 감정들 중 일부라는 것. 불어비는 앞서 설명했던 대로 envy, 질투, 선망 두 가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본래 쌍둥이로 등장시킬 예정이었으나 인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선망의 의미의 캐릭터로만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You wanna sit with us? These girls are so cool! 신캐 4인방 중 가장 커다란 당황이의 영어 이름은 embarrassment. 당황, 민망함이란 뜻이지만 작중에서는 수치심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수치심 또한 개별 캐릭터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기존 감정들과 적대되는 소위 빌런으로만 스토리가 전개되어 당황이와 합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지요. Joy, I'm just curious, maybe I could Thank you, not now! Yeah. That's not gonna haunt us for the rest of our lives at all. 늘상 의욕제로로 퍼질러져 있는 따분이 악뉘라는 발음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유일하게 프랑스어로 된 이름이며 원어에서는 프랑스식 억양의 영어와 감탄사를 사용하고 성우 또한 프랑스 출신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디자인 모티브가 늘어진 국수라고 하지요. That's ennui. On what? It's what you would call the boredom. 마지막으로 불안이, anxiety. 신캐들이 굳이 프랑스어까지 써가면서 감정, 이모션에 E로 첫 철자를 맞춘 것에 비해 A로 시작하는 캐릭터인데요. IGN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초기의 불안이는 지금과 같은 주황색 먼지털이 타조 같은 모습이 아니라 회색의 공룡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다른 감정들과 비슷한 크기였다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그와 맞서게 되면 엄청나게 커지고 불안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면 작은 쪼꼬미가 되는 컨셉이었다고 하지요. 감독은 이 디자인을 매우 좋아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선택받지는 못했습니다. I plan for the future. I can take notes, get coffee, manage your calendar, walk your dog, carry your things, watch you sleep. 불안이는 소시미와 비슷한 결의 캐릭터였고 이는 디자인적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소시미와 같은 동그랗고 커다란 눈과 얼굴 밖으로 나와 있는 눈썹 등에서 유사성을 넣었다고 하지요. 개인적으로 처음에 예고편 대충 봤을 때 느낌이나 생김새가 거의 KTX 타면서 봐도 요즘 핫한 배우 아쿠아피나가 할 것 같이 생겨서 마냥 아쿠아피나일 줄 알았는데 그녀의 성우는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에서 로빈 버클리 역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마야 호크, 또 다른 할리우드 차세대 스타 유망주였습니다. 별개로 국내에서는 왜 이영재 MZ 대통령을 안 불렀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국내의 불안이는 우리에게 게임 오버워치의 오리사,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블린, 카밀로 친숙한 성우 강시연이 담당했습니다. 오리사 온라인 네 고통? 그게 내 기쁨. 두뇌 회전도 몸 눌림도 빨라야 되는 법. 또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그 과일과일님이 불안이란 그 특유의 싱크로가 좀 있으셔. I am just such a huge fan of yours, and now face to face. Our little girl's growing up so fast. Ow. Sorry. 극중 라일리의 나이는 이제 13살. 그러나 정작 제작진 중에 13살 소녀가 있을 리가 없었고 3년의 제작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9명의 소녀를 선별 4개월마다 영화의 검수를 진행하면서 실제 10대들이 느끼는 감정의 디테일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새로운 감정 캐릭터들이 개발되었다고도 하지요. 전작을 담당했던 피트 닥터 감독은 1편에서의 모티브를 자신의 딸이 어릴 적엔 활발했다가 커가면서 내성적으로 변해 이런 변화에 대한 걱정과 사랑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되었다고 전했던 바 있는데 Tryouts are tomorrow after school. What luck, right? Oh yeah, that sounds fantastic. Riley, I do not like this new attitude. What is your problem? Just leave me alone. I don't know where this disrespectful attitude came from. You want a piece of this, Pops? Yeah, well, just shut up! That's it. Go to your room. 이번 작품의 켈시 만 감독의 경우에 본인의 5살, 13살 생일날의 경험이 모티브로 영화의 제작을 위해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던 중 자신이 5살 생일 때는 환한 미소로 모두의 축하를 즐거워하는 아이였으나 13살 생일에는 환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모두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굳은 표정이었다고 하지요. 감독은 그 당시에 자신은 모두의 관심이 너무 싫었던 것 같다면서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탐구했고 이를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은 차가운 어른들의 이슈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까치리와 소시미 그리고 라일리의 원업한 성우가 변경된 것인데 기쁨이의 경우 전작에 이어 에이미 폴러가 2편의 녹음을 위해 출연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9억 원을 받은 것으로 계약이 되었으나 나머지 감정 캐릭터 4명의 성우들에게는 출연료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가량의 금액 계약을 제시. 이는 기쁨이의 2%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까치리와 소시미의 성우가 교체되었던 겁니다. 물론 에이미 폴러의 커리어도 있고 극중 압도적으로 많은 녹음 분량에서 오는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마침 교체된 두 인물의 성우들이 모두 방송 작가이자 코미디 분야에서 이름을 알렸던 사람들인지라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겠다 싶더라. 1편에서 까치리를 연기했던 민디 케일링은 일전 드라마 오피스의 켈리를 연기한 바 있고 민디 프로젝트의 제작자이자 주인공 민디 역을 맡기도 했으며 소시미를 연기했던 빌 헤이더는 SNL의 크루 멤버로 활약했고 마찬가지로 직접 각본을 쓴 드라마 베리의 연출과 연기를 도맡기도 하며 여러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조연으로 등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이미 폴러 이쪽이 골든글로브도 갖고 있는 96년 데뷔의 소위 최고참인지라 참 모호한 부분이긴 하겠다. 여튼 참 자본주의가 차가워.
짜란.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이드 아웃 2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도 글비앙 태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호랑은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함을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magic hour.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어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